삼두인 침구 요결은 삼두인 황인학 선생이 직접 쓰신 책. 이 책을 교재 삼아서 삼침 공부하는 시간, 삼침 아카데미. 제5장 순문 토론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쯤 습종, 매우 길게 토론 중이에요. 습종은 전신부종 또는 하지부종을 포함한 국소부종을 말합니다. 오늘은 전신부종을 또는 국소부종을 일으키는 많은 원인 중에서 림파틱 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림프 부종 함께 생각해 봅니다. 림프 부종은 드물게 사지 양측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측면 부종으로 나타난다. 이 그림 보시면서 삼두인 침구 요결 제28장 요통문에 보면 삼두인께서는 나 옛날에 림프암 앓았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요약해드리면 상지에 이렇게 부종이 있었고 림프절은 이렇게 우둘두둘 부었고, 그리고 알고 보니 오늘날 병명으로 보니까 나 림프암 환자였어. 그것을 수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대장정격으로 자가치료에 성공했어 라는 말씀도 남기시지요. 그런데요, 림프가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질환을 하게 되면 대장정격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대장정격 외에도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림파틱 시스템의 개요와 림프 부종의 병리학 초간단 요약으로 살펴봅니다. 림프계는 우리 몸의 하수 시스템입니다. 혈관에서 누출되는 모든 체액을 제거하여 신체 조직의 체액 수준을 유지합니다. 림프계는 우리의 일반 및 특정 면역 반응이 최적으로 기능하는 데 중요합니다. 림프절은 그 안으로 흐르는 림프를 모니터링하고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세포와 항체를 생성합니다. 비장과 흉선은 혈액을 모니터링하고 병원체와 악성세포를 감지하고 반응하는 림프 기관입니다. 림프계는 장에서 지방을 흡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림프계가 잘 형성되지 않거나 수술, 방사선 치료 또는 조직 손상으로 인해 손상되면 신체 일부, 가장 흔하게는 다리나 팔에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종이 약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를 림프 부종이라고 합니다. 림프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비만, 크론병 및 기타 장애를 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림프계의 주요 역할을 다시 요약해 드리면 신체의 체액 수준을 관리하고 박테리아 등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 그리고 암세포 제거 기능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를 처리할 수 있는 세포 및 세포 찌꺼기 제거, 장에서 식단의 지방 일부를 흡수한다. 여기서 암세포 제거, 림프절에서 주로 암세포를 제거하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암세포 제거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림파틱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오히려 림프절을 포함한 림파틱 시스템은 암 전이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림프관은 우리 몸의 모든 곳에서 발견됩니다. 일반적으로 더 활동적인 영역에는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체액을 흡수하는 더 작은 림프관을 모세 림프관이라고 합니다. 더 큰 림프관 벽에는 근육이 있어서 부드럽고 천천히 맥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더 큰 림프관에는 림프가 잘못된 방향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는 판막도 있습니다. 이 두 장의 그림으로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우리 몸의 동맥 시스템 그리고 정맥 시스템. 동맥 시스템은 말초에서 정맥 시스템과 바톤 터치를 해요. 동맥에서 탈산소화된 피는 정맥으로 바톤 터치, 그리고 상행에서 쇄골화 정맥으로 우심방, 우심실, 그리고 폐로 다시 심장으로, 그리고 동맥이 또 전신에 분포되죠. 그런데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이것은 림파틱 시스템입니다. 그림 A면, B면, C면, D면 나누어서 설명드립니다. A 잘 봐주세요. 이것을 가리켜 모세 림프관이라고 하고요. 림프절이 있죠. 림파틱 시스템의 흐름은 말초에서 시작해서 중간중간 림프절이 있어요. 림프절을 거쳐서 상행합니다. 림프절, 수집 림프관, 콜렉팅 림파틱,
그리고 본류 림프관, 그림 B를 보시겠습니다. 이니셜 림파릭, 이것은 말초 림프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보시면 막대기, 그리고 가는 실선이 있죠. 이 막대기와 막대기 사이를 끊긴 기저막이라고 합니다. 이 끊긴 기저막을 통해서 림프액이 흘러 들어와요. 림파틱 시스템의 말초관의 생김새는 손가락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 손가락 끝에서 그리고 손가락으로 우리 몸에 간질 구역에 체액이 수집되는데 그것으로 세포 찌꺼기 및 체액이 들어오고 유입이 되고 면역세포도 그것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점선이 있어요. 이 점선의 각각의 점, 그것은 크기가 약 3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3미크론 정도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을 가리켜 단추 모양 접합부라고 합니다. 이 끊긴 기저막을 통해서 림프액이 들어왔을 때 새나가지 않도록, 유출되지 않도록 해요. 조금 후에 살피겠지만 본 관로에 림프 밸브가 있어요. 이 밸브는 위로 올라가다가 밑으로 처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해면체와 비슷하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버튼 라이크 장션, 단추 모양 접합부. 이 부분을 보세요. 프레컬렉팅 림파릭, 이것은 림프 예비 수집 관로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잘 봐주세요. 원 부분, 이 부분이 림프 예비 수집 관로예요. 그런데 림프 예비 수집관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평활근이 붙어 있네요. 띄엄띄엄 평활근이 붙어 있고, 즉 불수위근이 붙어 있고요. 여기에서도 일부 체액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컬렉팅 림파릭, 림프 수집관, 이 관이에요. 이 관. 여기에는 연속적인 기저막이 있어요. 즉 기저막 틈새가 없죠. 다시 이 그림 봐주세요. 기저막에 틈새가 있는데 이 틈새로 체액이 들어온다. 그런데요, 컬렉팅 림파틱 베셀은 기저막이 연속적으로 붙어 있어요. 틈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비 수집관에는 평활근이 띄엄띄엄 있지만 여기 평활근이 촘촘히 림프관을 덮고 있습니다. 그 림프관은 역류를 방지하는 밸브가 들어있고, 그리고 연속적인 지퍼 모양의 접합부가 있다 그랬는데 림파틱 시스템이 쇄골화 정맥까지 올라가는데, 물론 두부에서는 밑으로 내려오지만, 그런데요, 이것은 불수위근이 짜줘야 상향을 합니다. 그런데요, 단지 밸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는 지퍼 모양의 접합부가 있어서 2중 3중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한대요. 그림 C 보시겠습니다. 림프 내피 세포예요. 여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림프 내피 세포에 끊긴 기저막이 있고 작은 틈새가 있다. 그 틈새로 체액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체액이 들어오면 단추 모양 접합부에서 새나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와 같이 림프관이 팽팽해지죠. 그러면 이 접합부가 이렇게 닫혀요. 닫히면서 새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D 그림 보시겠습니다. 본관, 림프관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듯 평활근이, 불수위근이 압축을 해요. 짜준다고요. 짜주니까 밀리죠, 림프액이. 그리고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판막이 닫히고, 이 그림은 여기 끊긴 기저막 부분에 틈새가 체액을 받아들인 다음에 닫혀야 돼요. 이렇게 닫혀야 되는데 닫히질 않고 늘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림프를 제대로 흡수 못하겠죠. 즉 간질 구역의 체액을 제대로 흡수 못하겠죠. 그러면 간질 구역에는 체액이 쌓이니까 부어요. 그리고 기왕에
림프 관로로 들어간 유입된 체액도 역류를 해서 세포 간질 구역에 쌓입니다. 이렇게 틈새가 늘 벌어져 있는 말초 림프관의 장애 때문에 생긴 부종을 중증도 림프 부종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세요. 틈새가 상당히 벌어졌죠? 이것은 심한 림프 부종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정상적인 림프 흐름, 짜줄 때 역류하지 않도록 밸브가 닫히죠? 상행한 림프액이 역류하지 않도록 밸브가 잠겨요. 그런데 이 부분 보세요. 밸브가 꺾였어요. 그러면 체액이 축적되어서 부종을 일으키지요. 림프 부종은 많은 염증성 질환에서 림프 흐름의 손상을 초래하는 림프 평활근 세포의 수축 능력의 기능 장애도 상당히 크게 기여한대요. 여기 보세요. 이것이 평활근이에요. 불수의근. 그 불수의근의 기능 장애는 여러 가지 림프 병증을 일으키고 또 림프 부종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앞서 말씀드렸던 삼두인께서는 대장정격으로 자가치료에 성공하셔요. 림프암을. 그런데 림프암에도 팔다리의 부종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안면 부종도 처리할 수 있고, 삼두인은 대장정격을 썼다 하시지만 우리는 이와 같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발전된 삼침의학관으로 보니까 이 경우엔 간정격도 써야 되겠네, 그런 생각 드시죠? 음곡곡천의 N극, 경고증봉의 S극. 이 그림 다시 이렇게 틈새가 벌어지는 것, 기저막 자체와 그리고 림프 관로의 내피의 상피세포가 그 기능을 잃었어요. 약해요, 기능이. 그러면 말초에서도 누출되고 또 이 평활근이 짜주는 힘이 약해요. 그러면 역시 림파틱 시스템이 역행하게 되죠. 역류하게 되죠. 그러니까 삼심 아카데미에서 상세히 토론하는 것처럼 근육은 간이 주관한다. 간 정격을 써서 림프 평활근 세포의 수축 능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면, 그러면 대장 정격만 쓰는 것보다 더 훌륭하겠죠. 말초 림프관 장애 때문에 림프 부종이 생길 수 있고 림프 면역력이 약화될 수 있어요. 또 림프관의 평활근 장애 때문에 림프 흐름이 저체될 수 있습니다. 또 림프 판막, 림프 밸브가 꺾여서 역시 림프 흐름이 저체되니까 림프 부종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요, 속에서 림프 관로가 막혔거나 저체되면 그것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나요? 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나는 알겠어,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님들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림프절 비대, 림프절 비대로 확인할 수 있다. 경부 림프절 만져보니까 우둘두둘해. 애과 부분, 겨드랑이 부분의 림프절을 만져보니까 우둘두둘해. 사타구니, 서해부의 림프절을 만져보니까 우둘두둘해. 그러면 림파틱 시스템의 저류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땐 간정격과 대장정격을 같이 써준다. 우리가 이제까지 림프 부종, 림파틱 시스템의 이상은 대장정격증이다. 이것은 수시로 토론했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 근육, 불수의근에 짜주는 힘이 약해도 림파틱 시스템에 장애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땐 대장정격과 함께 간정격을 같이 써준다. 그러면 림프 부종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증, 황달로 인한 전신 부종 또는 국소 부종 함께 토론해 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